네, 경희 피레타 한의원의 강대춘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신경섬유종의 발생 기전과 궁금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신경섬유종의 치료 원칙과 치료 방법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발생 기전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그걸 역순으로 가게 되면 치료 원칙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는 높여야 됩니다. 심부 온도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그만큼 세포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활성화될 때, 세포 기능이 활성화될 때 심부 온도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오장육부 기능도 좋아지고 면역도 좋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심부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피부 온도를 높이면 됩니까? 절대로 이거 안 됩니다.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염증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피부 온도가 낮아질 때 표면 장력, 이 끌어당기는 힘은 강해지고요. 밀어내는 힘, 억력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돌출되어 있던 총기 종양들이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CT, MRI 찍으면은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양방의학에서도 피부 온도를 바로 낮춰버립니다. 그런데 저도 피부 온도를 낮추는 것은 갔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피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심부 온도를 낮추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닫혀있는 모공은 열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공이 닫힐 때는 심장에서 먼 쪽부터 이렇게 닫혀져 올라갔지만 이제 모공이 열릴 때는 심장에서 가까운 부위에서 사지 말단으로 이렇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열 에너지는 내 몸 속에서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이 되는 거죠. 그럼 어느 한쪽으로 열이 안 쏠리잖아요. 그럼 쏠렸던 부위에서 열이 안 쏠리면 그 부위의 피부 온도는 내려가게 되고 끌어당기는 표면 장력은 강해지고 밀어내는 힘, 억력은 약해지니까 종기 종양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공이 열리니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낼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가려움증도 사라지는 거죠. 그 기타 소결절이나 구진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서서히 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경섬유종을 치료할 때는 심부 온도 올리고 피부 온도는 내리고 모공은 열어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모공을 열어야 되는데 자꾸 내 몸에 내 피부가 건조하다고 보습제나 오일을 바르면 모공은 더 다치는 겁니다. 그리고 찜질방 사우나에 가면은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거 다 조심해야 될 일들이고요. 특히 피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종기 종양을 줄이기 위해서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한약이든 양약이든 정말 그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럼 심부 온도 올리고 피부 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치료 방법으로는 저는 이 네 가지를 강추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방의 약물요법이죠. 저는 심부 온도를 적극적으로 24시간 내내 올려주는 온중 산안지제, 또 피부의 염증, 피부 온도를 내려주는 청열 해독지제, 모공을 열어주는 발한 해표지제를 쓰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약재로는 피레토탕이나 피레토한이 있습니다. 식이요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를 저는 영양학적 관점이 아니라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셔야 되고요. 또 분해가 잘 되는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식품 첨가물이 막 들어가 있는 음식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생활요법. 내가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생활해야만 심부 온도는 안 낮추고 피부 온도는 안 높이고 모공은 안 닿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다 살피고 또 조심해야 될 거는 조심하고 또 적극적으로 내가 심부 온도를 올리고 피부 온도를 낮추고 모공을 열어줄 수 있는 생활 환경 여건을 맞추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여건들을 저는 인체 물리학적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운동요법입니다. 운동은 열심히 해주시는 게 기본이고요. 땀을 흠뻑 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날씨가 추운 날에는 바깥에서 운동하는 건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꾸 체온이 떨어질 때는 모공이 더 다치게 된다. 그럼 열 쏠림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경섬유종 치료 시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여기도 당연히 거칠고 질기는 음식,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달고 시고 점성이 높은 음식들도 조심해줘야죠. 당연히 너무 끈적거리는 음식을 드시면 혈류 속도가 떨어지고 혈액의 점성이 올라가니까 혈류 속도가 떨어져서 신부원도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방부제, 보존제, 항산화제, 유화제, 경화제와 같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가공 음식들도 조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거 제일 중요한 거죠.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세포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한약이든 양약이든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환경 여건 속에서 찬물, 찬 공기도 좀 멀리 해줘야 되고 항시 따뜻한 공간에서 따뜻한 물을 드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 3끼를 꼭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생활화 해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2끼를 드시면 그만큼 신부온도가 내려가고요. 1끼를 드시면 더 내려갑니다. 그럼 굶으면 죽는 거예요. 왜 죽어요? 영양장애로 죽는 게 아니라 신부온도가 내려가서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신부온도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왜 밥을 먹는지, 왜 옷을 입는지, 우리가 따뜻한 집에서 잠을 자야 되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신경섬유종의 정의, 원인, 분류, 또 특징적인 증상, 발생 기전, 또 궁금증, 또 치료의 3대 원칙과 4대 치료 방법, 주의사항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시청하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 또 저희 한의원에 전화 주시면 그때그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